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계속해서 통일왕국시대 다윗의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전체에서 다루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주전 1010년에 즉위해서 970년 주전 죽은 것으로 40년 통치한 다윗의 생애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4장, 사울이 죽고 나서 펼쳐진 북쪽의 마하나임에 있는 그 이스보셋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또 남쪽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다윗의 그 유다 왕국 1차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 남북 왕국이 이제 그 국지적인 충돌을 하는 기본 뭇가에서 있었던 국지적인 충돌 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당시 헤브론에 있던 이 다윗이 여부스 이 당시까지 아직 이스라엘에 복속되지 않은 가나안 성읍입니다. 가나안 성읍 여부스를 치죠. 여부스를 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성. 근데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제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이 평야, 블레셋 평야에 있죠. 쭉 해안 평야, 블레셋 평야에 있다가 쭉 해가지고 소렉 골짜기, 쉐펠라 지역에 있는 5개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인 이 소렉 골짜기 쭉 올라오다가 베세메스 근처에서 북쪽으로 갈라지는 이제 크살로 골짜기, 남쪽으로 갈라지는 르바임 골짜기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요 길을 따라서 쭉 올라와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여부스를 점령한 다윗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편만했다 이렇게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다윗, 그 다윗을 블레셋은 냅뒀거든요. 용인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여부스를 치죠. 여부스를 치고 여기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이 블레셋은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이 르바임 골짜기, 즉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 이 다윗을 이제 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던 다윗을 냅둔 그 블레셋이, 용인했던 그 블레셋이 왜 이 여부스를 여부스를 접수한 이 다윗은 왜 이렇게 완전히 분기탱천해서 완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는가?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이나 동일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를 뭐라고 하는가? 제가 이제 명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전투다. 르바임 골짜기 전투. 자, 사무엘 5장에 나오는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 여기서 두 번의 전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두 번이나 블레셋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은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 그 왕국에 복속되고 나중에 다윗의 용병으로 이제 완전히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사울 때에는 이제 두 번이나 졌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블레셋을 두 번 격파하면서 이제 완전 안각품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구약 성경 전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벌어지죠. 뭐 이스라엘과 이제 많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적국과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수많은 전투들 다 기억은 못해도 자, 반드시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그 전투가 바로 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이제 배경으로 한 4천만 명이 죽었던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39년에 발발해서 1945년에 끝난 이 2차 세계대전 4천만 명이 죽은 5대양 곳곳에 펼쳐진 이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다 전투 다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게 있죠.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950년에 발발해가지고 53년에 이제 휴전으로 끝난 이 3년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6.25 전쟁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해요? 모든 전투 어디서 벌어지고 다 아세요? 다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 자,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우리 6.25 전쟁에서 요 인천 상륙작전의 공통점이 뭡니까? 요 인천 상륙작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기가 막힌 어떤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된 그 분수령이 된 그 전투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완전히 패망했던, 완전히 멸망했던 사울 왕이 그 시체가 성벽에 베스단 성벽에 효수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끝났죠.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진검승부, 여기에서 완전히 블레셋이 이겼지만은 끝난 것 같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데 그 놀라운 분기점이 된 전투가 뭐다?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뭔가?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했던 이 다윗을 용인했지만 왜 이 다윗이 이 여부스를 공격한 게 왜 도발이었는가? 요걸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왜 블레셋에 대해서 엄청난 도발이었는가? 왜 블레셋이 이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두 번이나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 르바임 골짜기에 완전히 이제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가득 메운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이나 전투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자, 이미 이제 앞선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다윗, 이 다윗은 블레셋 입장에서 뭡니까? 바로 가드와 아기스에게 1년 4개월 동안 투항해가지고 완전히 신복, 꼬봉, 완전히 봉신군주였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한 다윗은 바로 블레셋의 그 오른팔, 블레셋의 신하였다. 냅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부수를 공격한 게 그럼 왜 문제인가? 여부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요 직전 여부수를 치기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진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그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곧바로 지금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요 르바임 골짜기 전투로 넘어와가지고 붕 뛰어가지고 이제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3장과 4장의 스토리를 이제 알아야만 이 여부수를 공격한 이 다윗이 왜 블레셋에 대해서 완전히 뚜껑 열리게 하는 이 블레셋을 빡치게 하는 엄청난 도발인가 이걸 알려면 바로 사무엘하 3장 4장 지금 건너뛴 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죠.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이 알 텐데 간략히 언급을 하면 자, 기브온 목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죠? 이제 서로 군사 12명 뽑아가지고 장난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장난이 유혈 충돌이 되면서 남쪽 요압의 군대는 20명, 북쪽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합니다. 패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아브넬이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했다가 아사헬이 죽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는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압이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어쨌든 자, 이 마하나임 왕궁에 돌아온 이 아브넬 어떻습니까?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자 생각. 그래서 누구를 건드는가? 선왕인 사울왕의 첩 리스바를 건듭니다. 리스바를 건드려요. 자, 선왕의 첩 리스바를 건드렸다. 근데 이게 그냥 여인이 아니고 선왕의 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왕인 이스보셋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혹시 왕 위를 넘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서 아브넬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스보셋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아브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브넬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삼촌이고 조카, 그 못난이 조카, 수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얼마나 못났으면 수치의 아들이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자신인데 내가 여자 하나 건드렸다 해가지고 삼촌이 나를 책망해? 그래가지고 둘 사이가 갈라집니다. 둘 사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이제 갈라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가? 이 아브넬이 몰래 다윗을 찾아오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비밀 협상이 벌어진다. 비밀 협상.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이 내가 북지파 장로들 다 설득해가지고 북왕국을 다윗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 이런 비밀 협상을 하고 다윗은 뭘 요구하는 거야? 조건이 딱 하나죠. 내 전 부인인 미갈,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둘째 딸 미갈. 첫 번째 부인이죠. 그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미갈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미갈을 다시 이제 아들로 취하려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북지파와의 어떤 화해를 목적으로 바로 선왕 사울왕의 딸
그 미갈과 이제 다시 재결합을 통해서 북지파와의 그 연합을 이제 꾀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이 잘 되어서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누가 이제 추격을 합니까? 아브넬이 쫓아가고 어떤 평화의 포옹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아브넬을 죽이죠.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은 북왕국 입장에서 완전히 북왕국을 이제 지키는 든든하게 버티는 이제 유일한 기둥이었어요. 유일한 기둥. 마치 고구려에서 마지막 고구려 끝까지 이제 지키고 있던 기둥이 누구였는가? 바로 연개소문이죠. 근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는 완전히 와르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죽은 게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죽자 결국 이 이스보셋 왕궁을 지키는 바나 레갑 형제, 뭐 경호 대장이죠. 경호 대장. 이 바나 레갑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포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여전히 이제 포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처형을 하죠. 만약에 포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사주해가지고 암살을 사주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정치적인 영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처형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도 죽었어요. 이스보셋 왕도 죽었고 아브넬 총사령관도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이렇게 되니까 북지파의 10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 북지파의 10장로들이 전부 다윗에게 와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다 바친다. 이렇게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분열되었던 남북이 통일된다. 남북이 통일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된 상황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여부스를 딱 점찍고 여부스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를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남북이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망명정부 이스보셋 왕국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의 유다,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유다, 그 다윗 왕국은 자기의 그 꼬봉이라 생각했는데 어때요? 이게 나라가 전광석화처럼 통일이 되고 그리고 여부스를 공격하고서 이제 여기를 다윗성, 통일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이런 상황은 뭐예요? 더 이상 이 다윗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자신의 봉신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친의 그 영달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 헤브론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가드와 아기스의 푸들로 이렇게 봉신군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했겠죠. 일친의 영달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지만 다윗은 이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호시탐탐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자마자 곧바로 이제 때가 됐음을 알고 바로 여부스를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있었던 이 기간은 뭡니까? 이 기간은 바로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6개월이 뭐예요? 이 블레셋의 그 봉신 군주로서 다스린 것이다. 하지만 르바임 골짜기 전투, 두 번 있었던 이 전투,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을 두 번 격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이제 선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이렇게 통치하면서 총 40년 통치하게 되는 건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은 뭐예요? 이 33년을 우선 제국의 리더로서 통치한다. 이때 블레셋은 뭐예요? 이 다윗 제국의 어떤 복속된 용병이 된다. 용병. 자, 이도 얼마나 놀라운 격세의 지강입니까? 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격돌을 하죠. 두 번의 그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은 완전 KO패, 마이크 타이슨의 이 핵펀치를 맞고서 완전히 KO패 당했던 그 이스라엘. 2차전에서는 어때요? 사울왕의 시체가 완전히 효수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불과 7년 만에, 그 7년 동안 다윗은 이 블레셋의 봉신 군주로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속이고 힘을 비축하고서 어때요? 마침에 때가 되자마자 어때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승부수 던진 거. 그게 바로
여부스를 공격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부스를 공격하고 한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내가 이 다윗을 착각했구나. 다윗이 완전히 내 푸들인 줄 알고 내 봉신, 내 꼬봉, 신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서 완전히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여부스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그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 그 밑에 있는 골짜기, 그 르바임 골짜기에 완전 가득 채워가지고 2번이나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2번의 공격을 전부 다 격퇴하면서 놀라운 다윗 제국이 탄생한다. 이 블레셋을 격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강의 때 살펴보겠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더 나아가서 암몬을 도우러 온 그 아람까지 정복을 하면서 완전히 중근동 세계 최대 제국이 탄생한다. 다윗 제국,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이 솔로몬 제국의 40년,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 통치 40년, 총 80년간 이어진 이 다윗 제국은 그 당시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대국이 없었거든요. 완전 고만고만한 소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제국이 제일 잘 나갔어요. 이해하십니까? 바로 불과 7년 만에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시체가 효수되면서 완전히 끝났던 이스라엘. 근데 그게 불과 7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근데 이게 그 이전 사울 왕국의 회복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전무후무한 요단 동편까지 완전히 아우르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던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고 블레셋이 다윗 제국의 용병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아우르는 완전 최대 제국이 이때 탄생한다. 이게 바로 다윗 제국 탄생의 정말 살떨리는 그 숨겨진 스토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놀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놀라지 않는 거야. 이걸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각색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의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7년 만에 재기하는데 그냥 재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막 주커버그가 된 거예요. 완전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다. 완전 2천억 그 부채를 가지고 파산했던 사람이 불과 7년 6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에 대한 일대기가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완전히 한순간에 막 10억 뷰, 20억 뷰 이렇게 되겠죠. 마치 그것처럼 다윗 제국이 그런, 오늘날 얘기하면 바로 그런 어마무시한 그 화제의 제국이었던 거예요. 바로 다윗 제국은 이 시기에 얘기하면은 네이버 포탈 몇 달 동안 계속 검색어 1위였던 것이죠. 1위. 자, 바로 그 분기점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였다. 르바임 골짜기 전투. 만약에 이 승부수를 던진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의 이 다윗이 졌다. 그러면 성경은 사무엘하 5장에서 그냥 끝났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어때요? 블레셋을 격파하고 나중에 다윗 제국이 탄생하면서 계속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된 그 무시무시한 그 계기, 엄청난 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 우리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투였다. 여기서 만약에 졌으면 성경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서 놀랍게 이제 바로 이 다윗 제국이 탄생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게 된다. 그러한 그 계기가 되는 르바임 골짜기 전투.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 제국으로 가는 그 길목이 열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